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서 동작하는 AI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 방법이 윈도우스랑 맥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영상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윈도우스 편입니다.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 편 영상을 봐주세요. 솔직히 오늘 내용이 좀 어색하실 수 있거든요. 검은색 화면에 글자를 치고 무언가를 설치하고 이거 완전 개발자 같은데? 싶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이게 정말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 허들 하나만 넘으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파워풀한 AI를 직접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제 주변의 의사 선생님, PD, 가정주부분들도 모두 성공하셨거든요. 저를 믿고 하나씩 하나씩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혹시 MS-DOS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들어보신 적이라도 있으신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검은 화면이 MS-DOS예요. 1981년에 나왔거든요. 이때는 마우스가 없었어요. 컴퓨터를 쓰려면 이 검은 화면에 흰 글씨를 직접 타이핑해야 했습니다. 파일을 보려면 dir이라고 치고, 폴더를 이동하려면 cd 한 칸 띄고 games라고 치고, 게임을 이제 실행을 하려면 prince.exe라고 치는 거예요. 전부 다 키보드로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불편해 보이죠? 근데 이때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마우스로 클릭하는 건 아직 세상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방식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컴퓨터는 지금도 안에서는 이렇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 아이콘이랑 마우스로 클릭하는 방식으로 한번 포장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거든요. 껍데기만 예뻐진 거지 안에는 여전히 글자로 명령을 주고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AI한테 일을 시키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검은 화면에서 글자를 쳐서 명령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CLI라는 거예요. 40년 전 MS-DOS랑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인 거죠. 자, 여기서 소프트웨어 리터러시 첫 번째 개념을 하나 배워볼게요. 클리랑 GUI입니다. 클리,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쉽게 말해서 글자로 일하는 창이에요. 맥에서는 터미널, 윈도우에서는 파워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눈으로 보이는 창을 말합니다. 맥에서는 저희가 파인더,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탐색기가 대표적인 거죠. 폴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고 파일을 드래그해서 옮기고 하는 그 익숙한 화면이에요.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완전히 같은 거라는 겁니다. 가운데 등호 보이시죠? 같은 컴퓨터, 같은 파일, 같은 현실이에요. 탐색기나 파인더에서 폴더를 열든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치든 보고 있는 건 똑같은 파일이거든요. 그냥 탐색기는 그걸 아이콘으로 보여주고 터미널은 그걸 글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표현하는 방식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AI 시대에 왜 이 클릭을 알아야 하느냐? AI가 일하는 공간이 바로 이 클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I한테 일을 시키려면 이 클릭을 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윈도우스에서 파워쉘 여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세 단계면 되거든요. 첫 번째, 여기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파워쉘이라고 타이핑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검색 결과에 윈도우스 파워쉘이 뜰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세요.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고요. 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냐면요. 이따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건데 일반 권한으로는 설치 안 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컴퓨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관리자 권한으로 여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실행한 이 파워쉘은 윈도우스에서 기본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실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가 나오는 창이 뜨면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처음으로 클리 환경을 열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 화면을 보시면 PS, C 드라이브, 윈도우스, 시스템 32 이런 약간 외계어 같은 글자들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이건 지금 컴퓨터의 시스템 폴더에 제가 들어가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작업을 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내 홈 폴더로 먼저 이동을 해볼 텐데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명령어를 직접 타이핑하다 보시면 오타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윈도우스 설치 가이드 파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윈도우스형 설치 가이드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오늘 강의 동안 진행할 명령어들을 제가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히 여기 명령어들을 보시면 마우스를 올리면 클릭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네모난 박스를 클릭하시면 클립보드에 명령어가 자동으로 띄어쓰기와 함께 복사가 됩니다. 띄어쓰기가 틀리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해 놨으니까 혹시 헷갈리시거나 타이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기능을 사용해서 복사해서 사용해 주세요. 지금 CD를 복사해 놨으니까 여기 한번 붙여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이 CD라는 거는요, Change Directory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폴더를 이동해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CD 띄우고 물결 표시를 붙이면 내 홈 폴더로 가져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 왼쪽에서 이동한 위치가 C 드라이브의 유저스의 포인트는 제 아이디거든요. 홈 폴더로 이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화면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전히 지금 익숙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이 왼쪽을 보시면요. 이 PS C 드라이브 유저스의 포인트, 이거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 제가 지금 열어놓은 현재 위치인 거죠. 윈도우 탐색기를 예시로 들어보면 폴더를 열면 위쪽에 경로가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C 드라이브 안에, 유저스 안에 나의 이름, 이게 바로 그 경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바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타이핑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왼쪽 부분은 나 지금 여기 있어.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여기에 명령어를 쳐. 이게 전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으면 파워쉘 화면을 읽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챗GPT나 제미나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 보여줘 라고 말한다고 알아듣지 않아요. 컴퓨터는 정해진 명령어만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명령어를 써야 합니다. 다행히도 자주 쓰는 건 몇 개 안 돼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명령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pwd라고 치고 엔터를 눌러보세요. pwd, Print Working Directory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라는 명령어예요. 엔터를 누르면 C 드라이브 Users Point라고 이 패스를 보여주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위치입니다. 윈도우 탐색기로 쳐보면 내 사용자 폴더를 현재 열어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중에 파워쉘을 쓰다가 나 지금 어디 있지? 이렇게 싶을 때는 pwd를 치시면 됩니다. 길을 잃었을 때 GPS 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 명령어를 배워볼게요. 이번에는 ls라고 치고 엔터를 쳐주세요. ls, 리스트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보여줘 라는 뜻이에요. 엔터를 누르면 쭈루룩 뭔가 나올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름에 익숙하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데스크탑, 다큐먼트, 그리고 다운로드. 익숙하시죠? 탐색기에서 내 사용자 폴더를 열어보면 보이는 바로 그 폴더들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아이콘 대신 글자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까 제가 CLI랑 GUI가 같은 현실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탐색기에서 보이는 폴더 목록이랑 LS로 보이는 목록이 완전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명령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D를 치시고 한 칸 띈 다음에 D까지만 치시고 탭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데스크탑이라는 글자가 완성이 되면서 앞뒤로 원 글자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폴더와 폴더 사이를 구분해주는 구분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현재 제 위치를 보여줄 때 C 드라이브 users point라고 할 때 중간중간에 이 원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폴더와 폴더 사이를 구분해주는 문자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CD 한 다음에 D 누르고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 맨 앞에 있는 점은 현재 폴더를 의미합니다. 사실 현재 폴더에서 데스크탑으로 갈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자세히는 모르셔도 돼요. 제가 데스크탑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D를 누르고 탭하신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한번 엔터를 눌러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경로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C 드라이브 유저스 포인트라는 폴더에서 C 드라이브 유저스 포인트의 데스크탑이라는 폴더로 이동을 한 거죠. 아까 제가 왼쪽에 있는 게 나 지금 여기 있어 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뀐 거예요. 탐색기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를 더블 클릭한 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LS를 쳐볼게요.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이 쭈루룩 나올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나오지 않는데 한번 폴더를 만들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새로 만들기로 폴더를 만들어서 테스트 1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이 폴더를 만들고 다시 한번 LS를 쳐보면 네, 테스트 1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탕화면에서 다시 아까 C 드라이브 유저스 포인트라는 사용자 폴더로 이동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지금 있는 위치는 C 드라이브의 유저스의 포인트의 데스크탑이라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C 드라이브 유저스 포인트 바로 상위 폴더로 올라가려고 하시면요. CD를 누르시고 한 칸 띄고 점점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C 드라이브 유저스 포인트 폴더로 옮기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LS를 쳐보면 아까 위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 번째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령어는 폴더를 만드는 명령어인데요. 다시 한번 CD 데스크탑 탭 눌러서 데스크탑으로 이동해서 보시면요. 현재 아까 제가 바탕화면에서 만들어뒀던 테스트 1이라는 폴더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폴더를 만들었다면요. 이번에는 이 클릭, 명령어를 통해서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kdir이라고 치시고 한 칸 띄고 만들고 싶으신 폴더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이 mkdir이라는 거는 make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한번 엔터를 눌러 볼게요. 엔터를 누르고 나면은 바탕화면에 테스트라는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현재 데스크탑에서 LS를 눌러보면 테스트와 테스트 1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클리어입니다. 클리어 환경에 클리어를 치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화면이 싹 깨끗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쳤던 명령어들이 전부 사라지고 처음 열었을 때처럼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진짜 유용하거든요. 명령어를 이것저것 치다 보면 화면이 엄청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때 클리어 한 번이면 정리 끝이에요. 길을 잃었을 때도 일단 클리어 치고 pwd 치면 아, 나 지금 여기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배운 명령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5개입니다. 첫 번째는 pwd.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ls.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지 목록으로 보여달라는 명령어. 그리고 cd하고 폴더 이름을 넣어서 엔터. 그러면은 현재 그 폴더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cd 한 칸 띄고 점점 하면은 상위 폴더로 이동하는 명령어. 또 mkdir이라고 하고 폴더명을 입력하면 폴더를 만들어내는 명령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어. 화면을 깨끗하게 정리하기입니다. 이 6개가 파워쉘의 기본이에요. 솔직히 이것만 알면 돌아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요. 탐색기에서 폴더 열고 파일 보고 뒤로 가기 누르는 거랑 완전히 같거든요. 그걸 글자로 하는 것 뿐이에요. 팁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한글 폴더명은 직접 타이핑하면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글자만 치시고 탭키를 누르세요. 예를 들어서 CD 바까지만 치고 탭을 누르면 CD 바탕화면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해 주거든요.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진짜 편합니다. 자, 이제 폴더를 돌아다니는 거는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설치 파일을 실행한 다음에 다음 완료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게 GUI 방식의 설치예요. 클리에서도 똑같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우스로 클릭하는 대신 명령 한 줄이면 됩니다. 윈도우스에는 윈젯이라는 게 내장되어 있는데 이게 클리용 앱스토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줘 라고 윈젯에게 명령을 내리면 알아서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설치까지 해줘요. 클릭 한번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첫 번째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Git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Git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 파일의 변경 이력을 기록하는 도구입니다. 지금은 이따가 설치할 AI 도구가 동작하려면 Git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딱 깔아두는 거예요. 자, 파워쉘에 이렇게 따라 쳐보세요. 혹은 설치 가이드에 가셔서 복사하셔도 됩니다. 네. 윈젯 install -id 한 칸 띄고 git.git 하고 엔터를 쳐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윈젯이라는 설치 도구야 install 설치해줘. id는 git이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동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벳 Y를 누르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설치가 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Git이 설치가 될 텐데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설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Successfully installed 라고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것이 나왔네요. 설치가 끝났으면 설치가 잘 됐는지 실행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 전에 한 가지 파워쉘을 한번 껐다가 여세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면 파워쉘이 그걸 바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파워쉘을 종료하고 아까와 동일하게 파워를 검색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관리자 원안으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방금 저희가 설치한 Git이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따라서 쳐주세요. git 한 칸 띄고 version git version 이렇게 버전 번호가 나오면 성공적으로 설치된 겁니다. Git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설치된 거죠. 자, 이제 Git이 깔렸으면 오늘의 메인 클로드 코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파워쉘에 이제 설치 명령어를 줄 텐데요. 좀 길어서 저도 여기 설치 가이드에 있는 4번 IRM으로 시작하는 거를 복사하신 다음에요. 파워쉘을 열고 컨트롤 V를 넣어서 엔터를 쳐주세요.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 깜빡깜빡 거리는 게 꽤나 시간이 걸릴 텐데요.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깜빡깜빡 하고 있다는 건 설치가 되고 있다는 소리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클로드 코드 successfully installed가 나오면서 클로드 코드가 성공적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게 안 뜨고 setting up 클로드 코드 다음에서 계속 멈춰 있다면 엔터를 몇 번 쳐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셋업 노트에서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면서 패스를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설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치 가이드에 만들어 두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5번째 패스 설정하기가 나오고 여기에 보시면 또 외계어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모르셔도 되니까 복사를 하시고 여기에 그대로 컨트롤 V를 눌러서 입력해 주세요. 이 다음에 파워쉘, 저희가 아까 Git 설치할 때 했던 것처럼 파워쉘을 한번 닫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검색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클릭하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하신 다음에 클로드 CLAUDE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저처럼 이 화면이 나오면 클로드 코드 설치에 성공하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직 선택하지 마시고 잠깐 멈춰주세요. 테마 선택은 나중에 할 거거든요.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로드 홈페이지에 가서 먼저 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쉘을 닫고 브라우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소창에 claude.ai 라고 입력해서 클로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사이트에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아래로 내려보면은 Free, Pro, Max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Free는 챗GPT처럼 온라인상에서 클로드와 대화를 하는 건 가능한데요. 여기 프로의 두 번째 항목에 보시는 것처럼 클로드 코드, 저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컴퓨터 안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AI는 프리 모드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를 결제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17불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연간 구독 할인 적용이 된 가격이고, 저희 같이 월별로 결제할 경우에는 한 달에 20불씩 결제가 된다는 걸 참고해 주세요. 클로드 체험하기 버튼을 누르고 웹에서 계속하기, 그리고 자기 이메일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계정을 만들어 달라고 나올 텐데 모두 동의를 해주시고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개인 사용, 그리고 여기에서 프로 플랜을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누르시면 연간 결제가 되니까 여기 월간 결제로 바꾸시고 프로 플랜을 구매해서 한 달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프로 요금이 $20인데 부가세 10%가 포함돼서 $22네요. 여기 밑에 결제 수단 정보를 입력해서 결제를 완료해 주세요. 네, 결제를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불러줘야 되는지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저는 김유한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설문조사는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새로 생성 클로드 코드는 저희가 지금 이미 설치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하기라고 선택해 주시고, 네, 아무 설문조사 답변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완료가 되면 이렇게 클로드 코드와 채팅하는 화면까지 들어오시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닫고 다시 한번 파워쉘에 접속해 주세요. 돌아온 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방금까지 저희는 클로드 홈페이지에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로드 계정을 가입하고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온 파워쉘 화면은 GUI 화면이 아니라 클리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테마를 선택할 텐데 마우스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키보드 화살표를 이용해서 아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클로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테마를 1번부터 6번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다크 모드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엔터를 누르시면 선택이 되고 로그인 방법으로 세 가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저희는 클로드 계정을 가입해서 사용한 구독 모델이니까 1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로드에서 자동으로 브라우저를 열어서 저희가 로그인했던 계정에 권한을 요청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권한을 승인을 해주면 되고요. 네, 승인이 완료되면 놀랍게도 파워쉘 안에 실행되었던 클로드에서 제가 권한을 승인해줬다는 것을 알고 자동으로 로그인이 성공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터를 쳐주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엔터를 쳐서 이 화면으로 진입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클로드 코드 설치와 로그인이 완료된 겁니다. 이제 정말로 이 안에서 AI한테 한국어로 말을 걸고 일을 시켜보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안녕이라고 치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클로드가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AI와 동일하게 이제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안에서 AI가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파워쉘에서는 컴퓨터가 알아듣는 특별한 명령어를 써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클로드 코드 안에서는 한국어로 말하면 돼요. AI가 여러분의 말을 컴퓨터가 알아듣는 명령어로 바꿔주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나가서 작업 환경을 다시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exit 라고 치시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클로드가 종료가 됩니다. 다시 파워쉘 화면으로 돌아온 거죠.
언제든지 다시 클로드라고 치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클로드 코드를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클로드 코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폴더,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폴더 안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에서 클로드를 실행하면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일하고, 다른 폴더에서 실행하면 그 폴더 안에서 기본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용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이건 탐색기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워쉘을 닫고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I 클래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었으면 다시 파워쉘로 돌아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cd 물결 표시를 통해서 제 홈 폴더로 오고요. ls 눌러서 데스크탑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cd 데스크탑 탭으로 자동 완성시킬게요. ls 누르면 제가 방금 만든 AI 클래스 폴더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cd AI까지 치고 탭을 누르고 AI 클래스 폴더에 들어가신 다음에 ls 누르면 폴더 안에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클로드를 치고 엔터를 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세요. 트러스트 폴더를 해주면 클로드가 AI 클래스 폴더에서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요, 클로드 아이콘 아래에 있는 글자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결, 그러니까 내 홈에서 데스크탑 폴더 안에 AI 클래스 폴더 안에서 지금 클로드가 실행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폴더 안에서 뭔가 만들어 달라고 한번 클로드에게 요청해 볼게요. 테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 txt 파일로. 네, 이렇게 한번 요청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클로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테스트 파일입니다. This is a test file. 이 파일을 만들 건지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클로드는 위험한 일을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해서 파일을 쓰거나 읽을 때 저희에게 한 번씩 물어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때 S, 엔터만 쳐주시면 자동으로 파일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파일을 생성했다고 하네요. 진짜 생성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바탕화면에 나가서 아까 만들었던 AI 클래스 폴더에 들어가면 테스트라는 파일이 생성되었고, 그 안에 데이터가 테스트 파일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방금 만든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달라고,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AI와 달리 컴퓨터 안에서 동작하는 AI는 파일을 직접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령만 하면 어떤 파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파일의 내용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바이브 코딩의 시작이죠. 파일 내용을 읽어줘. 네, 결과가 나왔는데 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가 저희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읽어보실 수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볼 차례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작업하고 싶은 파일이 있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로 이동하신 후에 거기서 클로드를 실행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다큐먼트 안에 업무 자료가 있다면 파워쉘에서 cd랑 ls 명령을 통해서 cd 다큐먼트로 이동하고 클로드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보고 일을 해줄 거예요. 2번째, 아직 뭘 시키실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탕화면에 저처럼 예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작업해보고 싶은 파일들을 복사해서 넣거나 아니면 얘한테 테스트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엑셀이든 텍스트든 뭐든지 클로드가 일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원본 파일을 바로 쓰기보다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AI가 파일을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사본으로 연습해 보시면서 원본은 안전하니까 마음 편하게 이것저것 시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한 걸 정리해 볼게요. 클리를 실제로 실행시켜 봤고, 거기 안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배웠고, 깃을 설치해 봤고, 클로드 코드를 설치해서 AI에게 직접적으로 일을 시켜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 엑셀 파일을 정리해줘,
보고서를 만들어줘.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한국어로 클로드 코드에게 명령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 안에서 동작하는 AI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다 해줄 거예요. 솔직히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사용하다가 모르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클로드 코드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클로드 코드에게 물어보면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AI와 마찬가지로 클로드 코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또 대신 실행해 주기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AI를 활용한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 보면 이 클로드 코드를 가지고 200%, 300% 활용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시켜야 결과가 잘 나오는지, 어떤 것들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지, 또 클로드 코드를 가지고 어떤 일들까지 해낼 수 있는지 모르실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업무들을 AI로 자동화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삶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 또는 AI에게 완전히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찾고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홈페이지에 무료 상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세요.